오늘 아침 저널 3부에서는요. 문화계 소식을 개성 있게 볶아내는 컬처 로스팅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김원식 문화평론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저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바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콘텐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런 소위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개봉 소식이 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일단 뭐 가장 최신 소식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제 영화가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준스톤 이어원이 뭐 내달 13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후원 사이트 오픈을 해가지고 뭐 100% 초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당 대표도 축된 이후에 총선까지 1년간의 이야기를 뭐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정치인에 관련된 영화들이 있었는데 약간 좀 사후적인 측면이 있었죠. 최근에 뭐 기류의 김대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또 후속작이 모금을 통해서 이제 올해 개봉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김대중 대통령은 예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역대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던 뭐 정치인 영화라고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렸던 노무현입니다. 이런 작품.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뤘던 작품. 또 노회찬 6411 문재인입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뤘던 뭐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최초로 현역 정치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렇게 해서 뭐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큐멘터리가 그만큼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어떻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문화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본인들이 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뭐 그 이준석 측에서는 그건 아니고 뭐 다른 뭐 영화 감독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하고 알리는 측면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넓게 보면 약간 진영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민주화 세력이냐, 뭐 보수 세력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정치인의 정치 철학과 뭐 이념을 동의하느냐 혹은 그런 것을 또 알리면서 세를 결집하는 그런 성향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의 영화가 과연 그런 이제 지지세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반대로 다른 쪽에 이제 후보들을 더 결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영화라는 매체 중에서도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큐멘터리는 어떤 픽션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설득력과 또 이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영화 제작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일단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그런 뭐 영상 구성이나 또 특수 효과 측면에서도 비용이 덜 들면은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세대가 또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SNS나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근본적인 저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문화가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오히려 문화에 이렇게 정치가 너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파고 들어가게 되면 또 문화계에도 너무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가 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좀 문화계에서 보기에는 이런 현상은 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지점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 장르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문화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야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자칫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한 결집용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된다 그러면 예, 뭐 하나의 수단으로 예, 이용될 수도 있어서. 그럼 이제 팬덤 정치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 공감시켜 가지고 이제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 넓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팬덤 결집용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혀지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극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 또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다룬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만 굉장히 부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를 들면 뭐 그 젠더 문제에 있어서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뭐 세대 문제도 네, 그렇고. 그리고 예, 이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좀 편협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물론 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단점을 포함시킬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아니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까지 정치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는 네, 최소한 고인이 되셨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외적으로 은퇴한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역사적인 과업을 네. 마치고 뭐 살아는 계시지만 더 이상 정치를 할 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이게 최초 케이스라 그러면 현업 정치인이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선거와 관련된 어떤 홍보를 미리 시작하는 뭐 사전 선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한다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법적인 문제가 또 충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상 예.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역 정치인인 것에 더해 가지고 지금 대선이 이제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대선 후보에 나오겠다고 사실은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네. 맞춤형 홍보로 그렇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래서 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다시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분들은 다 이승만 그런 대통령이 거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나올 일은 없지만 예.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지금 대선에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도 굉장히 이제 선거지만은 이거는 또 이 총선이 아니고 뭐 시의원 뭐 선거가 아니고 대선이기 때문에 더 가장 큰 파급력이 굉장히 선거고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예. 이제 또 민원이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준석 의원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동의를 했으니까 하는 거니까. 우호적으로 뭐 예. 보는 사람이 어쨌든 하는 거고 넓은 범위 봤을 때는 팬덤 정치의 일환이라고 예.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고 또 본인이 그걸 금지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동의 말씀하신 없이는 대로. 제작이 불가능하죠. 이게. 내 초상권을 쓰지 말라 이렇게 초상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법적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참에 이번 예.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세우는 것 게 같아요. 좋겠다. 근데 형평성도 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미국 얘기도 좀 해보면 지난번에 평론가님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의 다큐 영화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요?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반복될까 봐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자꾸 트럼프를 흉내내려는 경향들이 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이 이제 프라임 비디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으로 예. 무려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허. 멜라니아 여사의 몫이 70% 그래서 70%. 407억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 이거 뇌물 아닙니까? 그 현직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사전 뇌물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자꾸 이게 문화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경향들이 있고 예. 이것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모델을 자꾸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게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거죠. 좀 이쪽에 걱정은 시그널로 됩니다.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라는 게 본인들의 업이고 인생이고 목적 그 자체일
일 텐데 외부에서 정치인들이 이 문화를 도구화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이게 또 문화계에 미칠 파급력은 또 매우 부정적일 수 있겠다. 또 이런 그렇죠.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